자,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우리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월 21일 오전 10시 24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요. 코스피 쪽에서 1.92% 상승하면서 지금 1시간 반도 안 되는데 1조 원 이상의 수급세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상승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4조 4천억이라는, 그렇죠? 둘이 합쳐서 11조 원 이상의 수급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요. 반도체, 원전, 조선, 특히나 이제 조선 쪽에서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신고가 또 달성했어요.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50만 2천 원을 한번 달성했다가 지금 50만 원대에서 좀 힘싸움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10만 원 아마 오늘 뚫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외인들이 2일 정도 이렇게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삼성전자 새 문역, 그쵸, 1조 7천억 원의 물량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장내 매도로 가는지 아니면은 블록딜 형식으로 가는지. 근데 블록딜로 가게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사실 블록딜은 현재 주가보다 쪼끔 더 싸게 할인가를 받아 가지고 이제 장 외에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현재 이제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아마 이제 그 사람들한테 살 때는 이제 주당 9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싸게 사려면은 뭘 이제 확보해야 돼요? 현금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일부분 이제 매도를 좀 취해 가지고 결국 이 상단 부근에서 95,000 원보다 훨씬 비싸게 판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차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중간에 매도세가 나왔던 이유를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지금 폴란드 원전 지분 정리가 완료됐다. 재계속들을 낸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연합들 2027 년까지 러시안 가스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거 어제 이제 합의를 다 마쳤거든요. 사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우라늄 농축 HALEO, 이게 이제 SMR에 들어가는 그 연료죠. 20% 이하의 농도, 5%에서 20%의 농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 쪽에서 기술력을 좀 사갔기 때문에 이 유럽도 결국 미국 쪽에서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사 오려면은 미리 러시아와는 쪼끔 연을 끊어 놔야겠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쪽, 그리고 그 러시아 같이 이렇게 편을 먹고 에너지 패권 싸움을 좀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유럽도 이제 자유주의 국가 쪽에서는 미국을 따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라늄은 이제 예전부터 좀 미국도 행정명령까지 이제 내가면서 이 원전에 대한 패권을 무조건 잡아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냈는데, 원전 쪽에서 우리 한수원, 미국 웨스팅하우스 협의 없이 원전 독자 수출을 불가 인정했다. 요게 폴란드랑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수원 쪽에서 웨스팅하우스 뭐 얘기도 좀 꺼내고 있어요. 근데 요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웨스팅하우스 합의서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 그래서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자진 철수했다. 문제 제기. 아니 이게 있잖아요. 사실 언제까지 우려먹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독자적으로 유럽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유럽 쪽에서는 이걸 받아줄 의미가 없어요. SMR도 아니고 대형 원전권을 웨스팅하우스에 받는다? 유럽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도 혼자서는 못 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결국 폴란드 이제 수주권과 더불어서 이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유럽 쪽 철수했다. 이런 악재거리와 호재거리가 동시에 뜨는 이런 이유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크게 타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왜 자꾸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들을 꺼내 가지고, 그리고 지재권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뭐 이렇게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미국 에너지부 결정에 따라서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 통제 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죠. 맞아. 지재권은 어차피 로열티 다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몇 번째 우려먹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 완벽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거 무조건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해서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댓글로요. 오늘 악재거리가 떴지만은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100%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서도 이게 더 오를 것이다. 분명한 확신이 있을 거지만요. 저 13년의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던 그 노하우와 경험치들 그리고 제 이력 모든 커리어를 다 걸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신고가라고 총 3글자 댓글 남겨주시면서 오늘 저 오랜만에 또 전문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영상 후반부에 선물도 좀 준비를 해 놨으니까요. 이 선물도 꼭 받아 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이 폴란드의 퐁트누프 원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APL 1,400에 2 기짜리 건설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부터 확정된 상태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 기사에서 나온 얘기들로 볼 때는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확정이 아닌 추진 의향 단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2022년에 요 PG와 제팍과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야 근데 이 투자 의향서라는 것 자체가 비구속적인 문서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뭐 최종 계약이나 확정과는 좀 거리가 먼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뭘 하고 있느냐면 지금 국영전력공사 PG가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PPEJ.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립을 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 영향 평가 등 이런 것들 받아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하기 전 단계인 뭐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법인을 만든 건데 이 법인을 지금 인수했죠. 얼마나? 50%의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분 인수 배경에는 폴란드 정권 교체 이후에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이 지분 50% 인수해 가지고 그냥 통제권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가져와 버리자 해 가지고 거버넌스도 단순화하고 복잡했던 이 의사 결정 구조 그냥 수직으로 하나 쫙 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제 겐세이 넣지 못하게. 그쵸? 예 그러니까 사업을 재빠르게 속도감 있게 재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50% 지분 인수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부가 이번에 또 원전 건설에다가 1조 6,700억 원의 예상을 배정하면서 "야 이거 너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속도 빠르게 낼 거면 우리가 힘을 확실하게 실어 줄 테니까 너네 이제 그냥 한국의 이제 한수원이랑 폴란드 기업들이랑 그냥 같이 한번 밀어 봐라. 지분 정리했어? 도와줄게. 본 궤도에 올라가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폴란드 정부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이 APR 1,400 두 기를 건설하는 것뿐이지만은 폴란드 전력 수요의 12%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또 유럽 연합에서는 어제 뭐 했다고 했어요? 유럽에서 이제 "우리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하지 않겠다." 어제 월요일 그쵸. 이렇게 또 합의를 마쳤는데 결국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시작하면서부터 러시아가 유럽 쪽에다가 이제 천연가스 공급을 해 왔었던 것을 중단했죠. 근데 이거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유럽이 그러면서 뭐 영국이라든지 특히나 독일 제조업 기반의 국가인데 여기가 지금 제조업 쪽으로 다 막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전기세도 막 3배 이상 오르고. 근데 이제 에너지 전량 수입 국가들인데 신재생 깔아 놨더니 신재생은 또 말을 안 들어. 이게 생각보다 본인들이 이제 원했던 비중보다 그의 반절밖에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해야겠어요? "가스 수입 중단했다. 우라늄 우리 같이 중단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미국 쪽에서 우리 도와주기로 했는데 "야 미국아 우리 이거 너네 따라서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특히나 이제 한수원한테 맡기면은 너네 허락 받아야 되는 거. 근데 우리 너네한테 이 관세적인 부분이나 싹 다 한 발씩 빼줘 가지고 말을 해 줬잖아. 왜 너네가 원전이랑 이제 가스 저 알래스카 해 가지고 한국 조선업 끌여와 가지고 이 선박 또 심지어 미국산 선박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거 다 봐 줬는데 이거 해줄 거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이 따낼 수밖에 없는데 야 근데 한국이 이 폴란드의 두 기 건설을 수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고르고 추리고 추려서 이제 5가지인데 이게 단순히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술력, 경제성, 지정학적 환경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요. 한번 말씀을 들어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반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댓글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우리 한번
토론을 하는 장도 이렇게 남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한국은 진짜 기술적 완성도가 미친 수준입니다. 플러스 납기 기한도 정말 잘 지켜요. 특히나 이 APR 1400 부분에서 말이죠. 자, 일단 한국에서 이 APR 1400 노형 자체가 이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이랑 특히 가장 중요한 유럽 사업자 요건 이게 EUR이라고 하거든요. EUR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유일의 3 세대 원자로입니다. 이게 둘 다 획득한 원자로는 없어요. 전 세계에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안정성이랑 기술적 안정성 둘 다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경쟁국들이 있죠.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여기가 이제 제안하는 노형들보다는 여기가 제안하는 이제 원전보다는 상용화 실적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랑 이제 실적 사례를 제가 예시로 들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아랍에미리트 그쵸? 이 바라카 원전이 APR 1,400 적용해 가지고 이제 예산도 이제 계획된 예산 안에서 전부 다 마무리 했었고 납기 기한도 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준수하면서 건설된 대표적인 해외 수주권이죠. 특히 이제 원전 건설은 납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납기가. 근데 그 우리 한국 경쟁국들이 겪었었던 이제 뭐 잦은 설계 변경이라든지 공기 지원 사례 특히나 이제 프랑스라든지 웨스팅하우스 특히나 웨스팅하우스도 보글 이거 보글 사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프랑스도 거의 한 16년 동안 건설 하나 지으면서 그쵸?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한테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전 세계 쪽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한 패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유럽은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기 전에 '내가 살 길은 내가 알아서 빨리 찾아야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밀어주는 것 자체가 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쟁이 불가능한 경제성 및 금융 패키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사실 한국이 표준화된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강점이 뭡니까? 건설과 기자재 생산이죠. 그쵸? 건설과 기자재 생산. 그러니까 이게 수직화되어 있고 효율적인 공급망도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로 갖다 팔 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쟁국 대비해 가지고 20% 에서 30% 가량 저렴하게 우리가 건설 비용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도 이제 우리 체코권에서도 좀 압도적으로 우리가 따냈었던 부분도 있죠. 그리고 사업 규모 그 폴란드가 얼마짜리예요? 40조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이랑 이제 무역보험공사 이런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밀어줄 수 있는 강력한 금융 패키지도 같이 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전만 주문했는데 마침 한국에서 뭐까지 준다고? 너네 은행이랑 무역보험공사 가져와 가지고 금융 패키지도 같이 준다고? 야 그러면은 이 폴란드의 국영전력공사 있죠. PG 얘네 입장에서는요. 초기에 이 자본 조달하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요 자본 조달을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에서 은행과 공사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거 야 저금리 대출해 준다고? 그리고 초반에 그 자본 조달 리스크 아예 없애 준다고? 이거 아무나 못 해요. 아무나 못 하는 곳입니다.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좀 그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걸 받쳐주고 있는 GDP의 이제 대부분이 이 청년층이 하고 있는데 고소득 이제 흑수저라고 하죠. 요즘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우리 한국보다 쪼끔 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폴란드와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 어떤 걸로 엮여 있죠? 국방으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 지정학적 요인. 폴란드는 현재 러시아한테 이제 견제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 확립이 최우선 과제인데 우리 한국이 폴란드에다가 뭐 팔아줬어요? K2 전차 팔아줬지, K9 자주포 팔아줬지. 이미 폴란드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원전 수주 자체가 단순한 건설 계약이 아니라 이거 우리한테 뭐 무기도 다 갖다 팔아주고 러시아가 이제 우리 견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K9과 K2 있으면은 러시아 탱크 못 들어오거든요. 이게 전부 다 실전 그 수행 능력까지 전부 다 평가를 이미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야 한국 기술력 인정. 너네 에너지 분야에서도 좀 잘 나간다면" 이번에 체코 건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 건도 그렇고 SMR 기술 이거 설계도랑 특히 연료 기술, 이 연료 기술 미국에다 갖다 팔았다며. "아 우리가 그거 사는 거였어?" 하면서 우리한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랑 안보 협력 자체를 이제 세트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뭐예요? 수출을 주력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을 폴란드에서 완성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신속한 사업 적에 가장 빠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밖에 없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PG가 이 PPEJ 지분을 완전히 인수해 가지고 사업 적의 속도 내고 있었다 했는데 이거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다. 그러면은 뭐다? 전략 생산 개시가 정말 절실한 부분인데 지금 시간 경쟁력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프로젝트에서 보여줬듯이 우리가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건설 관리 능력에다가 유지 보수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경쟁국들이 유럽 현지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나 노조 문제 이런 걸로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프랑스 뭡니까? 점심시간만 되면은 인부들이 "야 이거 노동법 우리 보장해 줘라." 하면서 또 쉰단 말이야. 걔네 하루에 4 시간밖에 일 안 해요. 근데 그 4 시간도 중간에 쉬는 시간 등등등등 하면은 4 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지어질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쵸? 우리 한국인들의 빨리빨리가 필요한 상태고. 또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현지화 요구 충족을 전부 다 시켜줄 수 있는 곳은 우리 또 역시나 한국밖에 없다. 왜냐면요. 그 퐁트누프 원전 사업이 기존에는요. 원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요 자리에다가 원전을 짓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의 상징인데 사실 이제 핵폐기물 처리랑 안정성 측면에서 APR 1400이 가장 우수한 그 경영 트렌드에 부합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ESG 경영 트렌드에 제일 부합한 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기술 이전도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해줄 수 있고 현지 인력 양성도 시켜줄 수 있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거기다가 제시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 원전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 자립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G가 이제 최종 계약에서 원하는 거버넌스 구조랑 기술 방향 결정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의향서를 작성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은 총 5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 폴란드가 한국에다가 원전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협력 없이 한국 원전은 수출 불가하다 인정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요. 이 법적 리스크 해소랑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이제 복잡한 목표 두 가지가 좀 얽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웨스팅하우스 상황이랑 글로벌 원전 시장 배경을 좀 볼 때요. 한국이 없으면 웨스팅하우스도 유럽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좀 우리 한국엔타 태클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정부랑 한수원이 이제 그 원전 수출을 하려면은 미국에다가 이제 지재권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좀 시켜줘야만 돼요. 근데 왜 웨스팅하우스한테 현금을 좀 챙겨줘야 되느냐?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글 사태 있죠. 이 보글이랑 VC, 서머 이런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진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거의 60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15년에서 17년 정도가 걸렸고요. 그래서 파산 보호를 또 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진짜 박살이 난 상태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아니 파산 보호 신청할 거면은 진짜 끝난 거 아니었을까? 그쵸? 그러면서 뭐 이제 도시바 뭐 인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 건설 능력이 사실상 없다. 제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사실 우리 한국이 요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APR 1400 이거 근강 기술에 대한 IP 로열티. 그러면은 자동 사냥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야 한국이 원전 이렇게 수저 따 가지고 스스로 돈 벌면은 거기서 우리가 뽀찌를 좀 얻어먹을 수 있어. 야 이거 계속 얻어먹게끔 하고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딴 다음에 한국한테 수주를 넘겨줄까? 그러면 우리가 로열티도 얻고 해외 수준 사업에 대해서 설계랑 부품 공급 형태로 이제 참여하게 되면은 현금 확보도 되고 회사 생존이랑 재건을 위한 필수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네. 그럼 미국 수출 통제 현실적으로 압박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사실 이제 미국 법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 에너지부 DOE 여기에서 이제 수출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되긴 하는데 한수원이 사실 이걸 인정했다라는 것은 미국 법에서 이제 현실적인 제약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로열티 주고 해 버리자.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건도 그렇고 전부 다 로열티 줬어요. 줬는데 왜 또 폴란드에서 수주 딴다고 하니까 또 이 기사가 나오냐고. 그게 짜증나다는 거니까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해하지 않아요? 체코 줘야 돼. 아랍에미리트 줘야 돼. 폴란드 줘야 돼. 슬로바니아 줘야 돼. 다 줘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계속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 좀 심리를 흔들려는 그런 세력들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흔드는 기사는 좋지 않죠. 이미 옛날에 다 얘기가 끝났는데. 그쵸. 이것만 보면 좀 화가 치밀어 올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주체가 안 되네요. 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혼자서 유럽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APR 1000 이죠. APR 1000 인데 이 자체 노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보글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 프로젝트였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그냥 실패했고, 유럽 발주국 이제 폴란드랑 체코는 "야, 니들 나라에서 본국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실패했어. 너네 공급망 괜찮다며. 근데 너네 이거 확정하지도 않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그 건설 경험에다가 예산 초과까지 시켰어. 60조 원? 야, 말이라고 하냐? 우리 이거 주면은 국가 파산 나. 수십조 규모의 국가 핵심 사업을 웨스팅하우스 너네 실패했는데 너네한테 맡기라고? 하겠냐? 차라리 내가 한국한테 맡기고 말지. 그쵸? 이렇게 돼 버린다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국이랑 똑같은 효율적인 공급망이나 표준화된 건설 공법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결국에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간 기술,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진출 자체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이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미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했다."라고 썬 게, 합의서에 쓴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본인들이 애초에 경제성 평가도 통과 못 했고 우리 실제로 지어 본 적도 없는데 이미 실패했는데 맡길 수가 있겠어요? 지들도 알면은 눈치껏 빠져 줘야지.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현지화 시키는 것도 그렇고 운영 노하우도 없고 원전 생태 구축하는 거,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하고 원전 지어 봤어요? 못 했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사례에서 운영이랑 정비, 노하우 전수에다가 전부 다 성공을 했고 웨스팅하우스 이런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 능력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자, 뭐 합니까? 우리 두사 에너빌리티 수주 따낼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폴란드 떠나서 이제 슬로바니아도 있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이제 독점 수주 맡길 수 없는 이유도 사실 에너지 패권 확보나 지정 학적인 이유로 미국이랑 이제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실리적인 이유가 진짜 큽니다. 왜냐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탈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공급자한테 의존하는 것은 또 다른 공급망 리스크를 만드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전략으로 차라리 복수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공급 채널을 좀 다변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차라리 어느 한국과에 이제 종속을 하지 말고 뭐 한국을 필두로 해 가지고 나중에 뭐 SMR도 미국 쪽에서 가져오고 프랑스 쪽이 이제 또 나중에 4 세대 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여기서도 이제 같이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원전 쪽으로 한 30% 에서 40% 까지 끌어올려 보자. 뭐 이런 이제 국가 계획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생각을 해 봤을 때 결국 국민들이 어 이 실제 원전의 적기환성을 통한 전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전기세가 아까 3배 이상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얘네 세금도 많이 내는데 전기세도 3 배가 올랐어? 살 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방금 욕한 것 같은데. 살 만 살 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전 0% 냈잖아요. 그쵸?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0% 인데 TSMC 얼마 때려 맞았습니까? 맞아요. 가정용 전기 인상 안 한다. 왜? 우리 총리분이 득표율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야, TSMC 같은 대기업에 넘기자." 26% 인상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14%, 또 매년마다 14%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업 떠나가고 국가 망해버리고, 국가 망하면은 우리 국민들 일자리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그쵸. 중간에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생존을 도모하는 구조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여기다가 다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재료 설명은 다 끝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까? 앞으로 더 상승이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해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사실 지금까지 외인들이 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정말 작죠. 작디 작은 박스권 안에서 전체 유통 물량의 25% 이상의 물량을 모아왔습니다.
플러스 여기 올라오면서 27%까지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 물량 받아주면서 상단에 올렸는데 여기서 4% 포인트를 털어냈습니다. 털어내고 나서 다시금 25%를 요 상단 부근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2% 포인트 어디 갔어요? 신용 물량으로. 4% 포인트. 자, 이거 300% 40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서 요거 훨씬 더 싸게 샀죠. 그쵸? 싸게 사고 신용 물량까지 새롭게 채워가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신용 물량 청산시키고 출발 이제 시킨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 수급적인 동향 자체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수급이 가끔 꼬인다. 원래 장대 양봉이 나와야 했었다. 이 9월 22일 날에. 그런데 이게 옵션 쪽에서 이제 체결 자체가 좀 꼬여 가지고 이게 좀 일 주일 정도 늦을 것 같다 해서 9월 20일 여기였죠. 요 날 나왔어야 되는데 요 날 일 주일 뒤에 나와 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급적인 동향도 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금융에 필요한 급락값도 노릴 수 있도록 제가 영상 속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7월 14일 그쵸. 7월 14일 날 제가 여기 하단 부근으로 내려오는 즉시 춤에 때리는 게 가장 베스트 인증 전략이다. 근데 영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본업으로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7월 14일 두산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 다시금 잡아 드리는데 재진입을 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좀 평가 금액을 올려 드리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가장 베스트인 대응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요거 하시는 방법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상단에다가 요 메모장을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미리 작성을 해 왔거든요. 010-2998-2560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전송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차민호라고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와 더불어서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뭐 236 분, 239 분과 같이 만 원대부터 이렇게 좀 잡아 왔었던 이 공부방 그리고 뭐 다른 매집주들 클로버도 이번에 뭐 거의 한 4만 원 이상으로 갔죠. 6천 원에서 매집했었고 단타도 막 치고 있습니다. 단타 쳐 가지고 우리 252분 나머지 수익 반절 자유롭게 챙겨 가셔라. 경험치 한번 쌓으셔라. 노하우 쌓으셔라. 그러니까 실전 매매 경험도 같이 쌓으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요런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담는 거예요. 그쵸? 그 수익금으로. 왜? 뛸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군으로 매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수급적인 동향에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건 문자고 3월 13일 전략을 공유 드렸다. 어디서 공유 드렸어요? 제가 공부방 안에서 드렸어요. 자, 여기 3월 13일 날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신용 물량. 둘 다 신용 물량을 털어내려면은 그쵸.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그 7월 14일 영상 자체도 여기서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전화 오겠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15%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은 결국 증권사에서 이제 "반대 매매 나가셔야 된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신용 물량을 털어내는 미수 털리고 막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탈하거나 터치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딱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에서 대응을 딱 했었는데 25,000 원, 25,550 원 잘 버텨주다가 19,960원 이런 식으로 한번 이탈을 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월 13 일은 이제 요 날이었죠. 요 날이었는데 우리는 이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순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요 구간에서 이제 반절 매도, 여기서도 반절 매도하고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요 체코 중단 계약 사태, 체코 계약 중단 사태에서도 우리가 다 대응을 했었고 여기서도 대응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공부방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저기 적어 놓은 구독자 20만 명 돌파 기념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 적어 놨죠. 근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발판 정도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24년도 1차 프로젝트 해 가지고 제가 작년 10만 명 달성했을 때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자, 제가 매매했던 이제 기록 빼면은 3억 3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충분히 발판으로 사용할 만한 자금이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이거 6개월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잡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매매 기준, 그리고 이 세력들, 결국 한국 시장의 세력은 누구예요? 외인들이죠. 외인들은 결국 옵션, 그쵸, 선물 이런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삼성전자, 그쵸, SK하이닉스, 2차 전지 뭐 거대한 종목군들 지분 다 해 가지고 지수의 변동성을 준 뒤 또 수익을 보고 이번엔 또 매집을 했었던 이런 종목군들의 슈팅을 줘가면서 요 수익금들로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대한 종목의 지분을 사고 또 파생해서 수익 보고 무한 반복이다. 근데 요 사이클 자체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리죠.
자, 원익홀딩스 뭐라고요? 원익홀딩스. 자, 옵션 수익금 몰빵했습니다. 연휴 끝나면 상한가 무조건 지킹합니다. 10월 2일 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연휴 끝나면 무조건 상한가 때리면 올라갈 거다. 10월 9일 날 그리고 요것도 10월 2일 날 둘 다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왜? 매도할까 봐. 절대 매도 금지. 매도할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N자 파동 형식으로 올라갈 거다. 언제였죠? 연휴 끝난 날이 10월 10 일이죠. 10월 2일 날 제가 촬영해 드렸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상한가 또 상, 또 상. 원익홀딩스 10월 2일 날 여기였죠. 근데 다음 날 상한가. 다음 날에는 저 연휴 끝나고 그리고 또 23%, 또 몇 퍼센트 2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부분을 한번 좀 알고 계시고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해 왔는지 요런 이제 특정 구간들이 있죠. 거대한 상승이 있고 나서 이런 매집 그리고 물량 테스트해 주는 요런 것들 그리고 이제 클로버도 마찬가지고 클로버도 이제 시장 고점 확인한 다음에 물량 테스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은 '아 이거 바로 뜨는구나. 심지어 또 N자 파동으로 올라가는 형식이구나.' 이런 것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니까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겠죠? 뭐라 했어요? 클로봇 요거 마지막 테스트 있다. 바로 출발할 시간이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뭐 N자 파동 형식으로 올라갈 거다. 요거 연휴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010-2958-2560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전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주분들 투자 에너빌리티 당연히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쪽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떴는데 이제 원전 쪽으로 갈 거예요. 사실 투자 에너빌리티가 오늘은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우진 엠텍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도 곧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인데 이제 요 날 이제 옵션 만기 수익금 채워 가지고 아마 금일 패스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슈팅이 돋지 않을까. 월, 화 중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그 아래에서도 84,700원 상단 이제 테스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긴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 상단에 안착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캔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아마 강력한 슈팅이 또 있을 거다. 혹은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싹 밀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차프로 차민호였습니다. 010-2998-2560 뭐라고요? 차민호라고 저장해 주세요, 여러분들. 네, 두산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